박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우연히 떨어진 오래된 사진 한 장. 색이 바랜 그 결혼 사진 속 신랑의 얼굴이 지금 자신의 약을 건네주려 방문을 두드리는 그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도윤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 도윤은 사진을 재빨리 이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도윤에게 이 남자는 그저 성실한 간병인이었습니다.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아내의 옛 결혼 사진 속 남자가 지금 자신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이 모든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박도윤은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4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허리에는 찌릿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1시간짜리 대장정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집에 있어줘야 하는데. 아내 정수진은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방 본사로 발령을 받은 지 6개월. 매일 2시간씩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느라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금방 나을 거야. 도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목재소 일도 직원들에게 맡겨둔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두기가 너무 걱정돼서. 알았지? 내일부터 간병인 분이 오시기로 했어. 간병인까지는 필요 없어. 아니야. 필요해. 내가 안심하려면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해.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두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허리가 욱신거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천장만 바라보며 답답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윤 씨를 돌봐드릴 이재현입니다. 문을 연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도윤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재현은 재빨리 도윤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힘을 주는 정도도 부축하는 각도도 정확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셨나 봐요.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재현은 짐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도윤과 수진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사진 한 장을 보고 건넨 인사말이었는데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첫날부터 재현의 손길은 완벽했습니다.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허리에 대는 온찜질 팩의 온도까지 정확히 맞춰주었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도윤 씨, 지금부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근육이 굳기 쉬워서 조금씩 풀어줘야 합니다. 재현은 도윤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각도를 조절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10분간의 스트레칭이 끝나자 신기하게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전문가시네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몸에 익었을 뿐입니다. 재현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걸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어때? 괜찮아? 응, 정말 잘 돌봐주셔서 편했어.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재현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재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재현을 볼 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힘드실 텐데 건강 챙기세요. 재현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내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친절함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수건 하나를 건넬 때도 베개를 받쳐줄 때도 그의 손길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아내를 그리고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익숙함. 이상한 기분이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재현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재현이 가져온 찌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된장은 수진 씨가 좋아하시던 맛이거든요.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제 말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라는 거죠. 재현은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좋아하시던 맛이라고. 이재현 씨, 혹시 저희 집에 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제 아내를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간병센터를 통해서 소개받았을 뿐입니다. 재현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오후 내내 도윤은 재현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 물건을 찾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윤 씨, 약 드실 시간입니다. 재현이 물과 약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약을 받아들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재현 씨, 결혼은 하셨어요? 재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애썼습니다. 이혼하셨나요? 네. 언제요? 15년 전쯤입니다. 짧은 대답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재현 씨를 어디서 구했어? 간병센터에서 소개받았지. 왜? 그냥.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너무 잘해줘서.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 당신 잘 돌봐주는 분 만났으니.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그저 피해망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현이 거실에서 정리를 하는 동안 도윤은 침실 문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재현은 거실 선반 위 액자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아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걸까?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윤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현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주무셨어요? 문 밖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계속 재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릇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전혀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넣었습니다. 이재현 씨. 네, 도윤 씨. 설거지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쉬세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재현은 웃으며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은 침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뭔가 분명히 이상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이재현 씨는 잘 돌봐주시고. 응. 근데 여보. 왜?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이 구한 간병인이 이상해라고. 너무 유치하게 들렸습니다. 오후 늦게 도윤은 침실 서랍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현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동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래 누워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옛날 휴대폰, 편지 몇 통. 도윤은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도윤은 미소 지으며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수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검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재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현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매. 도윤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12일
우리의 시작. 2000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도윤은 다른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함께 찍은 일상 사진들. 모두 재현과 수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사진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전 남편?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재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행동했는지, 왜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편하게 불렀는지, 왜 집 안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이 남자는 한때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사진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 재현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겁니까?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앉긴 무슨. 당장 설명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재현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전 남편입니다. 25년 전에 결혼했고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여기 온 겁니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돌본 겁니까? 수진 씨가 부탁했으니까요. 도윤은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부탁했다고요? 네. 수진 씨는 도윤 씨가 수술하신 후 매우 걱정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말도 안 돼. 왜 하필 당신한테? 제가 간병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현이 재빨리 부축했지만 도윤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재현은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도윤 씨, 저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닙니다. 그저 수진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전 남편인 당신이 나타난 겁니까? 저는 그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았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혼한 사이가 가끔 연락은 합니다. 재현의 대답에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얼마나 자주입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왜입니까? 왜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재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위로가 될 리 없다는 걸 압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그런 말로 저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도윤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두 사람. 그들의 결혼은 10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혼했습니까? 제가 실패했습니다. 뭘 실패했다는 겁니까? 사업을 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죠. 하지만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수진 씨는 끝까지 옆에 있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까?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그 후로 저는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 간병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재현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현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지금 저를 돌보는 것도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서입니다. 도윤 씨가 건강해야 수진 씨가 편안할 테니까요. 재현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녀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도윤 씨, 당장 나가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습니다. 재현은 방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의 행복한 미소, 그리고 15년 전의 아픔.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이 떠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정말 간병 실력 때문에 재현을 불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재현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의 눈빛.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현이 떠난 후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분노해야 할까요?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까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평소라면 재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불도 안 켜놨어? 어디 있어?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내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씨는 저녁 준비 안 하셨어? 그 사람 보냈어. 뭐?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보냈는데?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전 남편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진을 봤어. 우연히.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춰진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을 불렀어? 그 사람이 제일 믿을만했으니까. 믿을만해? 도윤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전 남편이 믿을만하다고? 다른 간병인은 없었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재헌이가 간병 일을 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실력도 좋다는 것도. 그래서 연락했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냈어? 이혼한 지 15년이나 됐다며? 그동안 계속 연락했어? 아니야. 가끔. 정말 가끔만.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일 때만. 그것도 연락이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당연히 기분 나쁘지.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 후회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달려와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길 원했을 뿐이야. 재헌이는 정말 실력이 좋거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전 남편을 불렀다. 그게 말이 돼? 나도 알아. 잘못했어. 하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야. 도윤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을 아직도 사랑한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직접 말했어. 아직도 사랑한다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 당신도 아직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재헌이는 과거야.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그럼 왜 연락을 유지했어? 왜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묻는 거야? 그냥 미안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헌이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고. 그런데 이혼까지 하면서 혼자 다 짊어졌어. 나는 그게 미안했어. 그래서 계속 연락한 거야? 응.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그뿐이야.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뭐?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그게 싫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럴게. 하지만 그 대답이 진심인지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새벽 2시쯤 도윤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혹시 도윤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에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화장품 수첩, 그리고 휴대폰. 도윤은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헌 50만 원 간병비. 한 달 전 내역이었습니다. 이재헌 30만 원 생활비 지원. 2달 전. 이재헌 20만 원. 석 달 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재헌에게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간병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이게 뭐야?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연락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매달 송금하면서 어떻게 1년에 한두 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녀. 당신은 누구야? 믿었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일찍 들어올게.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도윤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수지는 이상한 눈치를 챘는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화났어? 아니. 그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알았어. 출근해. 수지는 도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헌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내 휴대폰에서 봤던 번호였습니다. 어젯밤 몰래 저장해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재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재헌 씨, 나 박도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곤란한데요. 꼭 만나야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공원. 오후 3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재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은 재헌을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아내가 당신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습니까? 재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사실입니까? 네. 재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받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수진 씨가 계속 보내셔서. 그럼 돌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재현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수진 씨가 울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졌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 제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우는 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재현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자존심 있습니다. 전처한테 돈 받으며 사는 게 자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원한다면 저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신, 정말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군요. 네. 재현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15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 재현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저는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녀의 눈을 보면 압니다. 당신을 볼 때 그녀의 눈은 빛납니다. 저를 볼 때는 미안함만 있을 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는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나는. 도윤 씨는 그녀를 믿으시면 됩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놓아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수진 씨한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신과 그녀를 위한 일이니까요.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부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과거와 현재가 얽히고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이고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무리해서 밖에 나갔던 게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재현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드리겠습니다. 재현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믿어도 될까요? 저녁이 되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일찍 왔지? 수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창백해. 약은 먹었어? 수지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을 꺼냈습니다. 자, 먹어. 도윤은 말없이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수지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됐어. 아니야. 안 됐어. 나는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재헌이한테 계속 돈을 보냈다는 것도 숨겼고. 도윤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재헌이한테 연락 왔어. 당신이 알게 됐다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믿어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재헌이는 정말 과거일 뿐이야. 알아.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재현 씨를 오늘 만났어. 뭐? 그 사람이 말해줬어.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녀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도윤도 천천히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허리가 갑자기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무리한 외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떡해.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아니야.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할게. 수진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더니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고 절대 안정하래. 그리고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꼭 필요하대. 혼자 계시면 안 된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재현이한테 다시 부탁해도 될까? 안 돼. 하지만 당신 상태가. 다른 사람 구해. 지금 당장은 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재현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 상태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당신이 좀 나아질 때까지만. 수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현이 다시 왔습니다. 도윤 씨, 들어가도 될까요? 문 밖에서 들리는 재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견딜만 합니다.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허리를 살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부위를 눌러보고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근육이 많이 경직됐네요. 무리하셨습니까? 조금.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를 밀어내고 싶으면서도 필요로 하게 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침대에서만 계셔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은 다시 도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둘 다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재현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스트레칭 시간.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새벽 1시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재현을 깨워야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행히 허리는 괜찮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소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침실을 내주고 자신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도윤은 잠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지만 조용한 새벽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눈을 뜨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재현을 지켜봤습니다. 재현은 현관문을 조금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나야. 미안.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침묵. 도윤 씨는 많이 좋아지셨어. 걱정하지 마. 또 침묵.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재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수진아, 있잖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알아. 나도 알아. 우리는 끝났지. 하지만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은 그립더라. 우리가 함께 웃던 시간들이.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힘든 날이었어. 침묵. 내가 괜찮다면. 그거면 돼. 도윤 씨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재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응. 알았어. 이제 끊을게. 잘 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현은 한동안 현관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전화를 했어?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내는 그 시간에 재현에게 전화했을까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재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그립더라. 우리가 함께 웃던 시간들이. 도윤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재현을 피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현도 뭔가 눈치챈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십니까? 네.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가 깜짝 집에 왔습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왔어. 왜? 회사는? 점심시간이잖아.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수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 씨, 도윤이 상태 어때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 고마워. 도윤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재현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 일이니까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봐야 해. 오늘 저녁에 봐. 수지는 도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재현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재현 씨. 네. 어젯밤 아내한테 전화 왔습니까? 재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무슨 일이었습니까? 도윤 씨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재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요? 네.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아내와 아직도 그런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재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립다고. 제 마음입니다. 제가 혼자 그리워하는 겁니다. 수진 씨는 아닙니다. 확신합니까? 네. 재현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수진 씨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한테는 미안함만 있을 뿐입니다. 제발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시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재현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감정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도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의 허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성실하게 도윤을 돌봤습니다. 말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도윤과 재현은 둘만 남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재현이 만든 김치찌개와 밥. 맛은 좋았지만 도윤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맛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흘 동안 제대로 드신 게 없으십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재현 씨. 네. 이제 그만 가주시면 안 됩니까? 재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 씨가 완전히 회복되시면 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괜찮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도 최소 일주일은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불편하게 해드렸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도윤 씨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걱정하실까봐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재현은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돌보는 거라고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뭡니까? 당신 선행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현재 남편이라는 짐입니까? 도윤 씨,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당신이 저를 돌볼 때마다, 당신이 웃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한때 내 아내와 함께 살았구나. 이 남자는 그녀를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고통스럽다고요. 재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윤 씨,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매일 괴롭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의 남편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녀가 당신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당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올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녀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녀가 행복하다면 저는 이 고통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수진 씨 같은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15년 전에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혼했습니까? 재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수입도 괜찮았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3억 원 넘게 생겼습니다. 보증도 섰었거든요. 친구를 믿었으니까.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3억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끝까지 옆에 있어주려 했습니다. 같이 갚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녀까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수진 씨는 항상 이해해줬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울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결국 그녀가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빚을 함께 나눠 갚겠다고, 절반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면 그녀는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도윤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공사장, 식당, 택배.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간병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거든요. 무거운 일은 못하게 됐습니다. 재현은 쓰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허리 아픈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예전에 허리를 다쳤다니.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재현이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3년 동안 혼자 살았답니다. 일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언제 들었습니까? 7년 전쯤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재혼한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누군가 그녀를 사랑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받았습니까? 그녀가 보내는 돈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몇 번이고. 하지만 그녀가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 제발 받아달라고.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렇게 우는 그녀를. 저는 약했습니다. 결국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군요. 네. 재현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도윤 씨, 그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현재를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당신과 행복하다면 그게 제 행복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한 잔 하시겠습니까? 재현은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오늘은 괜찮습니다. 도윤은 소주를 따랐습니다. 재현도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이재현 씨. 네. 미안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도윤은 잔에 소주를 다시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아닙니다.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습니다. 아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할 수 있다는 게,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도윤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만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윤 씨. 재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수진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내가 흔들릴까봐, 아내가 과거를 그리워할까봐.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수진 씨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두 남자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은 취해서 소파에 기댔습니다. 이재현 씨. 네. 고맙습니다. 무엇이요? 제 아내를 사랑해줘서. 재현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두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둘이서 술을?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많이 취했네? 응. 조금. 도윤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수지는 놀라며 도윤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 도윤은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복잡하다고. 과거와 현재가 얽히고 상처와 용서가 뒤섞인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허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재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젯밤 일 기억하십니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 기억합니다. 취중에 하신 말씀이라. 아닙니다. 도윤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재현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도윤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둘은 편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사소한 일상들. 식사 후 재현은 도윤의 허리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며칠 안에 완전히 회복되실 겁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언제 가실 겁니까? 모레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현이 빨리 떠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오후 아내가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분위기가 다르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둘이 편해 보여.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은 재현을 쳐다봤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술을 좀 마셨습니다. 어머, 둘이서?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둘이 사이좋아 보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재현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여러 가지 반찬들. 와, 정말 맛있다. 재현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수지는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보도 잘 먹네. 요 며칠 입맛 없어 보이더니 오늘은 맛있네요. 도윤은 진심으로 음식을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도윤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 모레 떠나려고 합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벌써요? 아직 여보가 완전히 나은 게 아닌데. 괜찮아, 여보. 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현 씨 덕분에 정말 많이 회복했어. 수지는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쉬움이 어렸습니다. 재현 씨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재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기서 지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재현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제 미련 때문에 당신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돈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압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습니다.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 씨. 재현이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진 씨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재현은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윤과 수진은 침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괜찮아. 이제 다 이해해. 재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때 끝까지 버텨줬어. 하지만 결국 혼자 다 짊어지고 떠났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돈도 보내고 그랬어. 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한테 있어. 재현이는 정말 과거야. 소중한 추억이지만 그게 다야. 도윤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혼자 집 근처 시장에 나갔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걸을만 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가 사과를 샀습니다. 재현이 좋아한다고 했던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조금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현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시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도윤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재현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세 사람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이 사온 소고기로 재현이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수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이라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 소주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나눴습니다. 수지는 소주 대신 맥주를 마셨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참을 마시다가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게 없습니다. 아니야. 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15년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놓아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당신이 혼자 고생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수진 씨. 재현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편해지십시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두 사람. 이재현 씨. 네. 제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명절 때 연락하십시오. 재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아내가 당신 걱정하는 게 보입니다.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마음에 걸릴 것 같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 가끔 잘 지낸다는 소식 정도는 전해주십시오. 수지는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재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입니다.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포옹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누워 있었을 겁니다.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강한 분입니다. 재현은 물러나며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 행복하십시오. 너도 행복해야 해.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노력하겠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윤과 수진은 창문으로 재현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수진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도 배웠어. 과거를 미워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도윤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재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 씨, 수진 씨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녕히. 도윤 씨,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수진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게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마이너스 이재현 올림. 도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은 도윤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응, 잘할 수 있어.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과거는 가고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과거를 미워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